지난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네 번째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정치 노선이 서로 다른 두 정당이 교섭단체를 함께한다. 이 기대와 함께 우려가 앞섭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시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당이 이제 교섭단체로서 활동을 하니까 우리 장병완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표 활동을 잠시 좀 접으셨겠네요. 지금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 각 당이 지금 공동교섭단체 체제이고, 네. 다만 이제 등록을 하는 원내대표는 한 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두 달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4월, 5월은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맡고, 네. 6, 7, 8월은 또 평화당에 제가 맡는 방식으로 이후 두 달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맡는 윤번영 이제 대표 체제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내대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번갈아서 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정당, 정치 노선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정당, 두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가는데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예,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이제 소수 정당이 국회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봉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네. 국회 운영에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당이 약간 노선은 다를지 몰라도 이렇게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이나 입법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결국 극한 대립으로 좀 점철되어 와서 네.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네. 사실 국회가 좀 폄하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당제 체제 하에서 여러 당이 교섭단체에 참여하게 되면 네. 거대 정당들이 임의로 또 조금 까딱하면은 조그만 티끌만한 상황에도 서로 그냥 대립을 해가지고 네. 국회가 파행되고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3, 제4의 세력이 같이 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면 네. 국회 운영이 이제 이런 파행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협치의 계기가 문화가 이렇게 네. 정착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 간에 우리 각 정당 간의 정체성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네. 이 공동교섭단체는 생각이 같은 과제는 같이 추진해 나가고 네. 또 각 당의 정체성인 다른 부분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이 소위 말하는 구동 전위 원칙 아래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정체성 차이가 있는 정당 간의 이 운영 형태가 다당제 체제에서 지향해야 할 정당 간 협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한 정당 안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의원들께서 같이 그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전주에 천정배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가져간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좀 더 진보적인 가치를 현재 이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은 가져갈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원내대표님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회의 각 정당의 이제 색깔을 굳이 구분하자면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민주당과 우리 평화당, 정의당은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는 세 당만 돼 있기 때문에 네. 2대1로 이제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평화와 정의가 공동교섭단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세력 간의 균형은 2대2로 해서 동등하게 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도 어디까지나 야당이기 때문에 네. 정부 여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확실히 하되 네. 굳이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지만 다른 보수 야당들을 또 강력히 저희들이 성토하는 그런 네.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여당을 견제하면서도 지금 진보의 가치, 개혁의 가치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조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또 그다음에 이 뭐 적폐적인 어떤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의 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캐스팅 보트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발의한 이 개헌 문제도 좀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요. 개헌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1심 판결 얘기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1심 판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또는 이 정당에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우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네. 이는 헌정사의 비극인 국정농단에 대한 이제 1차 매듭이 지어진 것이 복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국민의 기대에 맞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네. 이는 좀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오히려 저버렸다는 점에서 사과해야 할 사항이고 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네. 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반미당 역시 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국민들께 사과하고 넘어가야 새로운 이 뭐랄까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생각합니다.